안녕하세요. 5월 11일 11일 목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빈 대통령이 14번째 수정안을 활용하여 부채 한도를 무효화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발이다. 화이트하우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제학자인 마크 제나이는 도박을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부채 기준 1수는 미국의 부채 채무에 대한 기준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드나 여전히 코비드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비드19 전 추세로 다시 회복되었다. 의류 가격은 연평균 1% 이상 상승한 반면 컴퓨터, TV 및 가전제품 가격은 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 약물 및 대학 등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다음은 물가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대혹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은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것은 2024년까지 물가 인상률이 3%에서 4% 범위로 유지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장기간 월급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추월하는 경우에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전자기업 샤오미가 인도 수출 금지 판결을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뉴스입니다. 샤오미는 이에 대한 해명과 업무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 연방채무상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화이트하우스 대책회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초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의회가 세운 연방부채 한도 강화 법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총연방 참여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국의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항공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교통장관인 피트 부티지그가 해당 산업의 공항 취소나 큰 지연 발생 시 보상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당국자는 항공사에 제한되는 규칙으로 기술적 전문성의 문제, 즉 항공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일 경우 취소 및 비상대안의 제공 내지 출금을 이유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채무 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 밖에 대안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14번 수정안을 이용한 대출 전면 금지 강제 해제, 1조 달러 동전 소재의 수백억 달러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안 중 일부는 상징적이거나 미완성된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뚫을 수단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음은 바이든노믹스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취직률은 예상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로 6개월 동안의 경제 전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이터에서 봤을 때 일자리 수는 떨어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패드가 이자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은행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미국 경제의 가운데에 가용성과 위험이 공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 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FDIC 정책 제안 뉴스입니다. 보험 한도 상승, 이 타당한 제안이라는 전자재무장관의 발언에 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새로워지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며 지역은 물론이고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인 것 같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